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16 섹터 전망 오늘 유통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유통업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많이 사는 시대가 아니라 골라서 사는 시대입니다. 소비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디에 쓰고 어디를 과감히 비우느냐의 문제라는 건데요. 가성비를 따지면서도 동시에 나의 취향과 지위는 드러내고 싶은 소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시장. 그래서 유통업도 선택과 집중에 성공한 플레이어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오리나 LS증권 연구위원과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은 선택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내년도 전반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최근에 물가가 높아지고 이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출을 좀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저희 소비 업종을 지배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양극화 소비 그리고 합리적 소비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SNS 통한 과시 그리고 또 경험에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패턴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흥미롭게 보는 거는 올드머니 트렌드가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명품 소비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다이소가 1,000원짜리 물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를 학습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소비도 같이 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합리적 소비 그리고 양극화 소비로 불리웠던 그런 소비 패턴이 최근에는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진화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업계 이슈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고요. 화면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이제 백화점 추구미는 올드머니다라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거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 완화, 다만 이커머스는 또 숙제로 여겨집니다. 편의점은 구조조정 효과 기대감, 담배값은 보너스라는 말씀 주셨고 이커머스는 업계 재편, 상장 대기 중입니다. 면세점은 구조적인 하락세가 전망되고 있는데 자,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백화점부터 갈까요? 추구미는 올드머니, 명품 그래서 많이 팔린다고요? 네, 명품도 명품인데 최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명품 브랜드들의 시계와 보석 카테고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을 쪽이 더 비싸죠? 네, 더 비싼데요. 네. 이게 코로나 때에 저희 해외여행 많이 못 가게 되면서 명품 가방 소비가 좀 많이 늘었었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백화점 부분의 명품 쪽이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들과 조금 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명품 가방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그래도 하나씩은 좀 갖고 계시고 또 SNS 통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더 보편화됐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명품 브랜드의 보석이나 시계 쪽으로 좀 많이 수요가 쏠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금값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거를 기반으로 주요 브랜드들이 또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간 거의 7번가량 인상을 한 브랜드들도 있을 만큼 좀 잦게 인상을 해왔다 보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살려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 퍼지면서 지금 백화점 8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이제 보석과 시계 부문이 두 자릿수 성장을 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 워낙에 또 오랜만에 호조이고 더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소비 패턴도 과거에 면세점 위주로 갔던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효과가 같이 맞물려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랑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슈고 저랑 아주 친숙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형마트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이나 뭐 새벽 배송 등이 늘어나면서
마트의 입지가 좀 좁아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2016년 그러니까 약 10여 년 전쯤에는 전체 유통업에서 이 대형마트라는 업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 가까이 될 정도로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예. 근데 아무래도 출점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포화가 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올라갔다 보니까 네. 이런 소비 패턴이 좀 더 이제 과거 대형마트보다는 진화한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통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온라인 쪽에서 침투가 많이 늘어난 것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올해 초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9일까지 새로운 인수자가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뉴스로 보도된 거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사실 그 계속 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나왔다 보니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좀 기존의 탑 그 3플레이어가 있었던 게 하나가 사라지면서 이제 기존 업체들에게는 조금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온라인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물류센터 운영을 하고 한창 이제 그쪽에 공을 들였던 부분들이 최근엔 약간은 그 효율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쇼핑의 롯데 마트 부문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오카도라는 영국의 이제 온라인 슈퍼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부산에 물류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입니다. 근데 이 오카도라는 영국 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는 슈퍼 회사들과도 많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했었었는데요.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계약을 조금 중단을 하고 그리고 그 짓기 시작했던 것들에 대한 운영도 이제 조금 닫는 모습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랑 좀 그런 온라인 그로서리 부문의 이제 붐과는 좀 최근의 모습들은 약간은 다른 모습이어서 이런 게 내년에 실제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와줘야지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가 저희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수할 때부터 이제 조단위였잖아요. 굉장히 이제 비싸게 네.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해 갔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만 하더라도 네. 그 오프라인 매장 잘 안 가게 돼요. 요즘 그죠. 온라인으로 저도 네. 거의 다 구매를 하는데 이커머스 한번 볼게요. 이쪽은 분위기가 괜찮을까요? 이커머스도 사실 코로나까지는 두 자릿수씩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 왔었었는데 네. 워낙에 코로나 시기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화랑이었고 당시에 금리도 굉장히 낮았었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쉬웠다 보니 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좀 격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한 자릿수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쿠팡이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주요 그 캐시카우 중 하나가 이제 커머스 부문이고 그리고 사실 온라인 그로서리가 전체 이제 품목 중에서 아직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이 낮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식품을 사는 거는 사실 어떤 이커머스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품목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컬리를.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컬리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네이버 및 쿠팡, 컬리 모두 쿠팡이 이런 좀 사태를 맞으면서 기회를 좀 잡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무신사가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도 뭐 일단은 시가총액 1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 네. 이 가치로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된다면은 유통업 내에서는 가장 큰 시총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확장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전략들이 밸류에이션에 어떻게 적용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무신사로 혹시 의류 구매하시나요? 저는 네 무신사가 인수한 29cm라는 플랫폼에서 네. 이제 주로 종종 사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재미있는 게 사실 여성 의류 그 버티컬 플랫폼으로 봤을 때 기존의 W 컨셉이라는 회사 그래서 네.
이마트의 쓱닷컴 밑에 있는 회사가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무신사가 이제 인수했던 29cm가 이제 그 거래액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지금은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사업입니다. 패션계 올리브영이다. 이제 무신사 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도 되는데 예,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면세점이랑 편의점도 볼 텐데 요즘 이제 달러가 비싸졌잖아요. 네. 환율이 안 좋아서 면세점 매출도 안 좋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네. 어떤가요? 일단 면세는 계속해서 좀 월별로 매출액 봤을 때 회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도 우리나라 면세점 그 월별 매출액을 봤을 때 내국인보다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업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코로나 및 과거 사드 이슈 있었을 때는 워낙 중국 보따리상 분들께서 많이 활약을 하셨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 객단가가 내국인 대비 훨씬 더 높을 정도로 외국인 위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업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 보셨겠지만 이제 K 콘텐츠가 워낙 흥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네. 그런 쇼핑 패턴이 과거에는 면세점으로 다들 가셔가지고 이제 대형 브랜드 그리고 대형 화장품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위주로 구매하셨던 것들이 최근에 로드샵 그리고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이런 채널들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거기서 소비되는 브랜드들도 기존의 그런 대형 브랜드들이 아닌 인디 브랜드 위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면세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으로 저희가 하락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가 이제 워낙에 임대료가 비싼 구조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셨겠지만 호텔신라 및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DF2 쪽은 좀 정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 보니까 면세 사업은 약간 과거 대비해서는 호황은 이제 좀 막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네. 면세점을 평가해 주셨고요. 저희 앞서서 키워드 쭉 봤을 때 편의점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담배값이었습니다. 이게 이익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편의점 매출, 그러니까 점포 기준 매출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담배 매출이고요. 거의 30% 후반에서 40%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마진율은 가장 좋지는 않은 품목이지만 그래도 예. 매출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절대 가격이 상승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절대 금액으로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 때도 그랬고 저희가 내년에 담배값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많은 애연가 분들의 마음 아프실 만한 소식인데 담배값 인상 가능성. 네, 이제 편의점의 수익 구조에는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유통업종 저희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네. 이 안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 종목으로 연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종목이 있다면? 네, 어떤 저희 상반기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소비 심리 개선 및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백화점들의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약간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에 대한 베이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신세계 같은 경우는 리뉴얼도 단행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사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편의점은 좀 계속해서 봐야겠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리포트에는 신세계 이번에 목표 주가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고요. 현대백화점은 11만 원 목표 주가 유지를 했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죠. 여기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리나 LS증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